오만분지의 지도, 조선소를 짓겠다는 백사장 사진으로 시작되었던 현대의 울산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한국 경제의 전설로 남은 이야기가 담긴 공간입니다. 중공업을 기반으로 세계로 나아가며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소득을 창출하는 울산은 고대부터 해양과 마주하는 공간으로 국제 해상무역을 위해 조성되면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에는 방구대 암각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경 관련 암각화이며 아주 오래전부터 고래가 많은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울산은 태화강 하류에서 퇴적된 지형이며 과거의 울산은 넓은 바다가 시작되는 지점이었습니다. 동해의 깊은 지형과 해안이 마주하고 있는 형태는 고래가 휴식하기 알맞은 공간이었습니다. 방구대 일대는 청동기 시대 당시 경제활동의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업을 위한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점이었으며 그리 멀지 않은 지점인 장생포 일대의 해상에서 포경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방구대 암각화는 고래뿐 아니라 해양 동물과 멧돼지를 포함한 모든 수렵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렵과 어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이자 시작점인 공간. 그러나 1965년 사연댐이 건설되면서 방구대 암각화는 수면 아래에 잠들게 됩니다. 뒤늦게 빠른 풍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된 이후 댐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강수량에 따라 물에 잠기는 과정이 발생하며 더욱 빠른 풍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년 전 울산을 통과하는 태화강의 하류 지점은 넓은 바다였습니다. 이 지점과 마주하고 있었던 방구동에서 항구로 쓰였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라가 울산 일대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항구가 조성되고 대항으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되었습니다. 경주와 울산은 거대한 단층대로 연결되어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두 도시 사이의 공간은 평지이며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이 있었습니다. 경주 대릉원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로만글라스와 미추왕릉에서 출토된 상감유리구슬 등이 해양무역을 통해 이곳으로 수입되며 전달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울산은 서라벌의 외항으로 발전하며 문화를 수출입하는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울산은 고대에도 거대한 무역의 중심이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라가 멸망하면서 국제항의 기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군사적 요충지가 되기 시작합니다. 울산의 중심지는 신라의 개변성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개변성의 위치는 두 공간으로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충의사가 있는 고읍성이며 두 번째 공간은 신라의 항구로 쓰였던 방구동 토성입니다. 여러 기록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고 발굴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과거의 흐름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가 멸망하면서 개변성의 입지는 줄어들게 되었고 울산은 해안에 위치한 작은 고을이 되었습니다. 고려말 우왕 시기의 왜구의 침략이 잦아지자 산지와 혼합되어 있는 공간에 새로운 읍성이 건설되었습니다. 울산의 공간 구조는 조선 초인 1415년 경주에 있던 경상좌도 병영을 울산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다소 복잡하게 중심지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읍성 내부에 병영을 두게 됩니다. 1417년부터 병영을 주둔시킬 목적으로 병영동 일대의 경상좌도 병영성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읍성의 병영이 조성되었으니 병영으로 쓸 목적이었던 병영성의 주민들을 이주시키자는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영은 원래 읍성이었던 공간을 지키게 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1426년 병영성이 완공되자 주민들을 이주시키면서 이곳이 울산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나 경상좌도 병영은 외인들이 병영의 규모를 알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폐지되었고 1426년 경상우 도병영이 있었던 하포와 합쳐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려시대의 읍성은 비어있는 공간이 되며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약 10년 후인 1436년 경상좌도병영을 다시 신설하자는 주장에 따라 더욱 거대한 규모로 신설하게 됩니다. 울산의 중심지가 있었던 경상좌도병영성에 주둔하기로 하면서 1436년 울산읍성을 새로 조성하기로 합니다. 이 시기에 구성된 공간 형태는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경상좌도병영성은 현재 남아있는 공간과 지적도에 나타난 흔적에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병영을 주둔시킬 목적으로 조성되었기에 일반 읍성과 다른 특징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병영초등학교 일대가 사령부가 있었으며 각 분야를 관할하는 건축물들이 곳곳에 배치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므로 각종 공방과 물품을 다루는 공간들도 배치되었는데 일반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게 하면서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1436년 새로 조성된 울산읍성은 경상좌도병영성과 비슷한 규모로 조성되었습니다. 많은 생산이 필요했던 경상좌도병영성의 인구가 집중되면서 울산읍성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행정 중심 도시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강물로와 관청으로 이어지는 가로망의 특징이 있습니다. 울산 관하는 반하컨에서 가항로로 이어지는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항로 앞에 부속 청사가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이곳에 광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객사는 관하 동측에 있으며 태화강변에 복원되어 있는 태화루는 원래 객사의 정문으로 쓰인 누각이었습니다. 태화루에서 시작된 도로는 시장을 형성하며 남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울산읍성은 조사에 따라 위치를 다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파괴된 다른 읍성과는 달리 임진왜란에 의해 파괴되면서 4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이 경상도 남부를 빠르게 점령하게 되면서 울산은 일본군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임진왜란 후반기 일본군이 버티기 위한 목적으로 울산읍성 동쪽에 외성을 세우면서 육군기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학성공원에 남아있는 울산회성은 울산읍성을 철거하고 그 석재를 이용하여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임진왜란 최대의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조명연합군은 이곳에 있던 가토 기요마사를 고립시키는 작전을 펼치게 되었지만 패배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가토 기요마사는 서생포로 물러나게 되고 전쟁이 끝나자 울산에서의 기억을 토대로 구마모토 성을 건설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울산은 성곽이 사라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명확하게 남겨진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울산읍성은 전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물 신축 현장에서 읍성의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며 읍성의 위치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러일전쟁과 중일전쟁의 병참선과 거리가 멀었던 울산은 해방 이전까지도 크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중공업과 석유화학을 울산에 육성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3년 방어진 일대에 조선소가 조성되면서 해양으로 진출하는 기지가 되었습니다. 다시 해양을 향해 나가는 도시로 변화하기까지 10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현재 울산은 중공업 위주의 현대 도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울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양을 통해 문화가 유입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또한 역사적 공간이 넓은 공간에 펼쳐져 있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던 공간이었습니다. 1000년 동안은 세계로 나아가는 기점으로 이후 1000년은 외세의 침략을 대비하며 물자를 함께 생산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짧은 시간 동안 한국의 독자적인 경제를 이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 역사를 통해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그러나 단조로운 도시 문화를 다양하게 형성하는 일, 그 해답은 과거의 공간과 소통하는 것입니다.